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사는 30대 싱글 맘입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요. 아주머니가 업계에서 평판이 좋고 일을 너무 잘하셔서 여기저기 탐내는 곳이 많네요. 다행이네요. 이번에 일할 집이 연희동이라 하셨나요? 살림 잘하고 요리 솜씨 좋은 가정부를 찾는 집인데 딱 아주머니셔서 시급도 그 집이 가장 좋으니 다음 주부터 그곳으로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번 좋은 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믿고 어디든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아주머니께서는 매번 트러블 없이 일을 아주 잘 해주시니 저희가 감사하죠. 이번 집은 저번 댁보다 시급이 높은가요? 아주머니를 워낙 탐내하셔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급을 높게 불렀는데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와, 잘 됐네요. 일 적응되고 괜찮은 곳이면 그 댁으로 눌러 앉아야겠네요. 아주머니 마음에 들면 정기 고용하신다니 함 잘해보셔요. 거기 사장님이 이심이 후하셔서 예전에 일하던 분들 보면 인센티브도 두둑히 챙기고 하셨더라고. 이번에도 덕분에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 소개소를 통해 의뢰가 오는 가정집에 파출부 일을 나가 살림이며 요리를 도와주는 가정부 일을 하며 먹고 삽니다. 한 집에 입주해서 고용된 가정부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파트타이머로 나가는데 제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시급도 세고 벌이도 괜찮은 편이지요. 누나, 이번에 볼 일이 있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는데 새삼 용진이 이름이 올라있는 게 참... 기분이 그렇더라. 미안하다 영훈아. 내가 누나가 되어서 이런 번거로운 짐을 너에게 짊어지게 해서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누나. 내가 누나한테 그런 인사치를 듣자고 꺼낸 말도 아니니 그런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마라. 버젓이 내 아들인데 호적에는 네 아들로 되어 있으니 네 처가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럼 조카가 호적에 오르지 못해서 사람 고실 못하게 생겼는데 삼촌이 되어서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땐 내가 집도 절도 없어 네가 사는 집에 얹혀 살다 보니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 호적에 올릴걸 그런 생각도 들고. 누나가 용진이를 낳았을 때 누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아니었잖아. 내가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난 용진이를 내 아들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아무 상관없어 누나. 그래도 너나 용진이한테 미안한 게 사실이다. 누나, 법적으로 누나가 용진이 고모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등본상 용진이한테 편무하게 아빠 엄마 다 있는 아이로 되어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용진님과 나를 배려해줘서 고맙다 영훈아. 사실 제 아들이 남동생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저는 아들 나이의 고모이고 남동생이 친부처럼 되어 있는 셈이지요. 요즘 싱글맘들은 대부분 본인의 호적에 아이를 올려서 키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산할 때 상황이 좀 복잡했었죠.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똘똘하고 성격도 착한 아이입니다. 호적이니 뭐 그런 개념이 잘 없다가 최근 삼촌 집에서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게 된 모양입니다. 엄마, 내가 왜 삼촌의 아들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게 말이야.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로 제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삼촌은 삼촌이지 제 아빠가 아닌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엄마. 그게 사실은 용진이 아빠는 용진이가 어려서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네가 봐서 알겠지만 용진이의 아빠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보단 삼촌이라도 아빠 이름에 올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없던 아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아들은 그런 똑똑한 대답을 하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아이의 아빠에 관한 진실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고, 아직 아들이 자신의 아빠에 관해 모든 걸 알기엔 아직 어리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저는 적당히 상황을 얼버무리며 정리했습니다. 그래, 용진이 말을 듣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우리 용진이 참 똑똑하네. 그냥 엄마 아들로만 정직하게 나와 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 용진이 말처럼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하는 방향 엄마랑 함께 고민해보자. 네, 엄마. 엄마, 그런데 다음 주에 농구 교실에서 아빠와 같이 팀 이뤄서 시합하는 수업을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거 일단 삼촌한테 한번 부탁해볼까? 네, 제가 전화해볼까요? 그래도 되고, 아마 크게 바쁜 일 없으면 삼촌이 용진이 도와주실 거야. 전 좀 복잡하고 말 못할 사연으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예정이 없던 임신을 했었고, 전 당시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임신을 한 상황이었죠. 네가 혜령이라는 애니?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박혜령입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여자애가 조심치 못하게 결혼도 하기 전에 덥석 애를 가져? 죄송합니다. 저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할 며느리들이 때는 집안을 그리 봐야 한단 말이 나오는 거야. 제가 부족한 것도 알고 결혼도 하기 전부터 아기 가진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와 민준 씨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뭐? 민준이와 뭘 어쩌고 어째? 네가 사랑에 관해 뭘 알면 얼마나 알아서. 저도 민준 씨도 서로에 대한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것만은 제발 알아주십시오, 어머님. 얘가 지금 어디서 어머님이란 소리를 해? 우리 민준이 앞뒤 막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어디서 친정도 하나 없는 년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 자리를 넘봐? 그렇게 말하며 만삭 임산부였던 저에게 커피를 쫙 인정사정 없이 부어버리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네가 어떤 생각으로 임신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만 너와 민준이가 결혼?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니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게 네 신상에 이로울 게다. 제가 이렇게 아기까지 가졌는데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덤비는 거야? 네? 우리 집안은 3대가 대대로 법조인을 지낸 명문가다. 우리 친정아버지와 오빠들 역시 법조인 아니면 죄다 의사인 가문이라고.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대체 뭔데? 지금 우리 시아버지와 남편이 쌍으로 네가 민준이와 결혼하면 절대 민준이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난리들이다. 너와 결혼하는 순간 민준이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로펌을 물려받을 수 없어. 네? 뭐라고요? 민준이는 위로 형이 한 명 있다. 그 형은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서울 명문대를 나와 지금 검사로 일해. 그 애한테 고스란히 넘어갈 뻔한 로펌을 우리 민준이 몫으로 가져오기 위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까지 알기라 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재혼해서 남자친구를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로펌을 운영하는 법조계의 명문가 사모님이라는 자존심이 드러냈고 본인이 낳은 아들, 즉 그때 제 남자친구이자 제 아들의 친부인 그 남자를 시댁 그대로 운영해온 로펌의 수장으로 앉히려는 게 남자친구 어머니의 평생 수건이었고요. 그런 사람에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스펙의 가난한 집 딸내미, 그것도 조실 부모에서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너도 민준이를 사랑한다니. 민준이가 어떤 녀석인지는 알 거다. 그 애는 나 이상으로 야망도 크고 머리도 똑똑한 녀석이다.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그 애 앞게 막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 네가 충분히 현명한 선택할 거라 믿는다. 협박 비슷하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절대로 그 집안 어른들이 환영하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아기 아빠와 뭘 제대로 의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아기 아빠. 당시에 제 남자친구는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군대에 반강제적으로 보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집안 어른들은 저와 남자친구의 연애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저와 헤어지게 만들자는 심산으로 싫다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억지로 군대에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누나, 가진 거 하나 없이 만석이 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산200, 거미줄이야 치겠니? 누나를 이렇게 만든 놈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누나 혼자 이 지경으로 모든 상황을 혼자 독박 쓴다는 거야? 영훈아,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나와 결혼하면 집안의 모든 지원 끊기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 창창한 앞길이 막히는 건 기정사실이야. 누나, 그럼 누나 인생은 난 임신하고 뱃속에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내 인생에 관해선 어느 정도 다 내려놨어. 누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 앞길까지 막는 거 나 역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지금 좋다고 억지로 결혼해봤자 나 때문에 본인 하고 싶던 일 못하고 앞길 막히면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겠니? 누나 인생은 어쩌라고? 그리고 아기 인생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아기는 제 아빠를 볼 날이 오겠지. 안 그러니? 남동생이 그때 엄청 노발대발하며 저의 선택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결단을 내린 저의 선택은 그 후로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이의 생부는 당시 서울의 명문 법대를 다니다 군대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난 법대 졸업하고 일단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집안 로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드는 게 꿈이야. 당신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대신 네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야 해. 알았지? 약속할게.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다고. 한창 연애할 때 그런 약속을 하던 아이 아빠와 저였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똑똑하고 야심이 큰 남자였어요. 집안 대대로 물려온 로펌의 명성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꿈이 확고한 남자였죠. 그 남자의 마음을 몰랐다면 몰랐을까.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남자의 발목을 잡는 일 따위 하고 싶지 않아서 전 그때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었죠. 그렇게 홀로 출산 후 저는 아이를 낳았고 남동생 호적의 아들을 울리고 여태까지 고모로 살아온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역대급 반전이 찾아왔어요. 그 반전의 시작은 새로 일하게 된 강남의 어느 부잣집이었고요. 내일부터 일하기로 한 곳이 사모님이 좀 성격이 별나다던데 잘 맞출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가정부일하며 오만진상 다 겪어봤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집 사모님이 성격도 까다로운 데다 조울증 비슷한 게 있어 나와서 주기적으로 좀 신상짓을 한다네요. 그 집 소개해준 아주머니 3명이 지금 연이어 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두는 바람에 제 입장이 좀 아주머니 정도 프로 아니면 거부도 안 될 집이라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니 함 잘 해보세요. 네,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그 댁은 아주머니가 꾸준히 그만 안 두고 한 달 이상 일하게 되면 특별히 인센티브도 챙겨드릴게. 소개소 사장은 좀 신신당부하는 어투로 저를 그 집에 보내더군요. 사모가 얼마나 진상이길래 소개소 사장으로부터 저런 당부가 나오나 좀 의아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더군요. 약간 긴장한 상태로 첫 출근을 했는데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아줌마.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이야. 내가 뭐 그쪽한테 잘해야지. 안 그런가? 나이도 비슷한 연배거나 아니면 나보다 어려 보였는데 추면에 말을 놓는 식의 거만한 인사를 하는 것부터가 그리 좋은 인격의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은 먹는 것도 까다롭고 입는 것도 까다로운 집안이에요. 요리 솜씨 나쁘지 않다 들었는데 우리 집서 만드는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무조건 유기농, 국내산 제품 아니면 절대 안 돼. 시장 보고 영수증 매번 나한테 검사받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이 아토피가 심하니까 우리 딸 먹는 반찬들 특히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아토피 심하면 조리법이나 재료들을 더 신경 써야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약초물에 목욕을 시키는데 집에서 직접 따린 물로 목욕을 시켜야 돼요. 주방 창고에 보면 탕약기 있는데 거기서 약초 직접 달여서 목욕시키는 거 잊지 마요. 말로 듣던 것만큼이나 까다로운 주문이 많은 사모님이었지요. 한창 사모님에게 이것저것 집안일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 도어락 비번이 열리며 그 집에 딸아이가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우리 딸 발레학원 다녀오는구나. 엄마 나 학원 바꿔주면 안 돼? 아니 잘 다니던 학원을 왜 바꿔? 이번에 무용극 올리면서 주인공 뽑는데 선생님이 날 안 뽑고 세영이 보고 하라고 하잖아. 아니 뭐? 그 못생기고 성격도 나쁜 세영이 말이야? 춤도 나보다 더럽게 못 추는데 왜 하필 걔가 주인공이냐고. 무용극 하는데 내가 주인공 못한다니. 엄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우리 딸 절대 아무것도 네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선생님 구워 삶아서 우리 딸 주인공 하게 만들 거니까. 나 그럼 아무 걱정 안 하고 엄마만 믿어도 돼? 그럼 우리 공주님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아, 근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안녕. 오늘부터 이 집에서 새로 일하게 된 아줌마란다. 아, 새로운 아줌마시구나. 안녕하세요. 송경미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똘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그 댁의 딸내미가 어딘가 낯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구매는 아니어서 누굴 닮은 거지. 뭔가 아리송한 느낌의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엄마, 다음 주에 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가 데려다 줄 거야. 엄마, 웬만하면 아빠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냥 정미만 가서 만나자 이번에도. 이번엔 아빠가 집 앞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나보고 아빠 있는 데로 오라던데? 너 보고 직접 오라든 네 아빠가? 응. 일이 너무 그날 늦게 끝나서 내가 직접 아빠 있는 데로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했다요.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저만 세상에서 바쁜 사람이지. 김 기사 아저씨는 다음 주 내내 휴가인데 그럼 나 누구랑 아빠한테 가요? 가만히 있어 보자. 참, 아줌마. 다음 주에 심부름 하나 할래요? 심부름이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제 전남편이랑 우리 딸이 만나는 면접 교섭 날이거든요. 제가 그날 아이를 데리고 가기 그래서 아줌마가 좀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는데. 몇 시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딸한테 아이 아빠가 저녁 먹자고 한 거 보면 저녁 시간일 것 같은데. 퇴근 후 시간이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만. 참나. 곤란할 거 아니까 미리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일 마치고 우리 딸, 아이 아빠에게 인계만 좀 부탁해요. 왕복 택시비랑 시간을 수당까지 넉넉하게 드릴 테니. 가는 장소가 여기서 뭔가요? 아유, 멀지도 않아. 애를 뭐 그렇게 멀리까지 데리고 오라 하겠어요? 내가 실은 전남편이랑 지금까지도 사이가 좀 험악히 나서. 그렇게 사모님의 부탁으로 저는 그댁에 딸을 데리고 아이 아빠가 있다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달라는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법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엄청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삼촌도 다 변호사고요. 정민은 아빠가 훌륭한 분이어서 엄청 좋겠네. 좋긴 한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정미를 아빠 일하시는 곳까지 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아빠께서 정미를 엄청 아끼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아줌마 정말 그래 보여요. 그렇게 물으며 해사하게 웃는 사모님의 딸이었습니다. 진상 사모님을 닮아 성격이 이별나고 이기적인 구석이 있는 아이였지만 아이는 아이구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좀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댁 따님의 손을 잡고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서 사모님의 전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 10분쯤 기다렸을까. 법원 로비 쪽에서 서류 가방을 맨 키 큰 남자 한 명이 성큼성큼 저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아빠, 정미 양이 있어요. 아빠에게 뛰어와서 아이가 안겼고 반가운 듯 딸아이를 껴안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딸 잘 지냈어? 안 본 사이 키가 더 큰 것 같구나. 요즘 발레를 열심히 해서 키가 더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랬어? 하며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 역시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 기야 말 것처럼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난 그저 이 댁에 일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혜령아, 너 지금 내가 지금 헛것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너 진짜 혜령이 박희름 맞아. 전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난 네가 여태껏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혜령이 넌 살아있었던 거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거야 그럼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랑 아기랑 다 명을 달리했다 해서 난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아왔다고. 명을 달리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혜령랑 아기가 잘못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령이 그 애가 출산을 하다가 그만 산모와 아기 한날 한시에 명을 달리하고 말았구나.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왜 제게 이런 방구 연락 하나 안 하셨어요? 군대에 있는 애가 그런 소식 알아 좋을 게 뭐가 있니? 네가 속상해할까봐 불어 말 안 했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이라도 가게끔 말을 하셨어야죠. 안 그래도 혜령이와 아기 장례식은 네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선에서 다 잘 치러줬으니 넌 아무 신경 쓸 것 없어. 민준아, 이제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아무 신경 쓸 것 없다니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가 한날 한시에 잘못되었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민준아, 네가 지금은 그 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시간 지나 봐라. 시간 앞에 사랑이고 뭐고 장사 없다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혜령이가 그 지경이 되었는데 제가 이런 방구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낙골당이 어디요? 우리 혜령이 아기 어디 있어? 그렇게 소리치며 울면서 난동을 부렸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남편의 어머니는 저와 아기의 납골단까지 가짜로 꾸며서 남편을 데려갔다고 하니 남편이 저와 아기의 죽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나야, 우리 결혼 반대했던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 치지만 당신은 왜 이 긴 세월 아무 소식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지내왔던 거야? 어머님 반대가 너무 심하셨고 거기다 반대의 이유라는 게 너무 현실적이었어서 말이에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집안 어른들 모두 우리 결혼 엄청 반대했잖아요. 당신과 내가 결혼하면 로펌을 당신이 이어받느니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당신 앞길 막는 거라고 하셔서. 말도 안 돼. 그깟 로펌이 무슨 대수라고. 평생 당신과 아이까지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냐 말이야. 아이 아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을 조치하지 못하더군요. 오늘은 딸아이가 있어서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우린 나중에 만나서 나머지 얘기 천천히 하도록 해. 그렇게 말하면서 딸아이가 타 있는 차로 떠나는 아이 아빠였습니다. 저와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아왔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도 기야 말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들었다 치더라도 결혼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것까지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댁의 딸내미가 처음부터 낯이 익었던 건 지금은 돌아가셨다는 남편의 어머니를 그 아이가 빼다 박듯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동생이 아들과 놀아주며 피자를 먹고 있더군요. 누나 지금 들어와? 미안하다 여운아. 너 얼른 집에 가봐. 네 척 기다리겠다. 오늘 누나 늦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사람도. 와이프랑 소령이는 장모님 댁에서 저녁 먹고 놀다 오댔으니까 걱정 마. 엄마, 오늘 삼촌이 농구 교실에서 아빠들 다 제치고 덩크슛 2개나 넣었어요. 참, 오늘 아빠와 함께하는 농구 교실 있는 날이었지? 수고 많았다 영훈아. 친구들이 삼촌 다 엄청 부러워했어요. 헤헤. 오늘 용진이하고 내가 농구 교실에서 좀 핫하긴 했어. 그지? 삼촌, 다음번 아빠와의 시합 때도 삼촌 나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다음번엔 덩크슛이다. 더해 원거리 3점 슛 도전하더니. 삼촌 대박. 나 다음번 경기까지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래요. 용진아, 우리 이렇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3점 슛만 중점적으로 연습할까? 네, 좋아해 삼촌. 아빠의 빈자리를 메워주려고 그렇게 노력해주는 남동생이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저희 남동생이요. 사실 아들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아빠의 빈자리가 필요할 때마다 열일 지쳐두고 달려와 도와주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여운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뺏어서 니처가 뭐라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 그런 소리 말아야 되나. 그 사람 누구보다 누나랑 용진이 상황 자기 친형제처럼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번 주말엔 네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 오늘도 이렇게 저녁 시간 뺏었는데 주말까지 용진이랑 농구하면 니처랑 선영이가 삐질 거야. 우리처럼 와이프는 모녀가 쿵짝이 잘 맞아서 주말이면 둘이 목욕탕이니 쇼핑 다니기 바빠요. 난 같이 가봐야 운전기사나 하지 뭐 딱히 두 여자랑 같이 하는 것도 없어. 그래도 네 가정을 우선시해야지. 나랑 용진이 도와주는 거야 좋지만 너무 그럼 못 써. 내가 다 알아서 하니 누나는 신경 써요. 나 이제 슬슬 가볼게요. 피자 남은 거 싸가라. 아니 새로 하나 불러줄게 포장해가. 네 와이프랑 선영이도 피자 좋아하잖니?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남동생을 보고 있자니 더욱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친부를 만났다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그날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이었어요. 사모님 댁 일을 마치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집 밖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의 팔을 낚아치는 겁니다. 누구세요? 하며 뒤돌아보았다.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를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미안해. 당신이 괜히 전화 안 받을까 봤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집 앞에서 기다려요? 이러다 사모님이라도 나와서 보면 어쩌려고. 딸아이 엄마만 나와서 본다 한들 뭐 딱히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니잖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장소 옮겨서 얘기해요 우리. 아무래도 그 댁 앞에서 실랑이 하다 그 성격 별난 사모님이라도 밖에 나오는 경우를 상상하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군요. 저는 아이 아빠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난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그간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 나도 어머님께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신 줄은 몰랐네요. 하긴 이상하긴 했어. 당신 성격상 나와 아이를 한 번이라도 찾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 하긴 그렇죠. 납골당까지 거짓말로 데려갔다 하셨으니 안 믿을 방도도 없었겠죠. 미안해. 그 옛날 우리 어머님은 아니었다 하면 사실 당신이 연락 한 통 없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 그래도 마음이 변하고 잊었다 생각했지. 그런 상황인 줄은 몰랐네요. 당신을 잊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변하다니. 난 죽었다 생각한 당신을 잊지 못해서 이날 이태껏 반쯤 산송장처럼 살아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변호사 되기까지 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여자 아무도 안 만났어. 변호사 일하고 한 3년쯤 지나 예전 와이프와 정략 결혼했지만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가 이혼하고 말았어. 이왕 결혼한 거 좀 잘 살지 그랬어요. 마음 한구석에 항상 당신이 자리하고 있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같이 사는 게 잘 될 리가 있겠어? 그래도 이왕 결혼한 거 좀 잘 살지. 우리 아들은 몇 살이나 됐어? 지금 그 아이 어디 있어? 아이 아빠는 당장 아이를 보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야. 당신 닮아서 아주 똘똘하고 공부도 잘해. 이름은 용진이고. 지금 당장 만나러 가고 싶은데 용진이가 많이 놀랄까? 용진이는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있어. 일단 용진이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만나는 좋을 것 같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희령아, 지난 세월 어리석기짝이었던 나를 좀 용서해 줄래?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아이 아빠였습니다. 아니,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왜 이래? 다들 우리 쳐다보잖아. 사람 창피하게 하지 말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이 나 용서해 줄 때까지 나 절대 자리에서 못 일어나. 지난날 어리석었던 나를 용서해 줘. 아무리 집안 어른들 반대가 심했더라도 다 뿌리치고 당신하고 도망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으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나 당신한테 원망 같은 거 1도 없고 내가 다 선택한 일이었으니 당신이 내게 용서받을 일도 없어. 당신 정말 나 원망 안 해? 내가 당신을 왜 원망해? 말했잖아.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었다고.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키우며 사는 게 쉬웠다면 거짓말이지만 힘들어도 용진이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야. 애령아, 많이 늦었지만 나 다시 받아줄래? 당신만 나 다시 받아준다면 나 남은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게. 응? 당신은 여전히 나와 일생을 같이 살고 싶어? 애령아, 내가 말했다시피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끼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여자는 당신이 유일해. 그런 당신이 세상에 없다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절망이자 슬픔이었는데, 그런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난 기적 같다고. 고맙다, 용진 아빠. 여전히 나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앞으로 우리 더 이상은 세월 허비 말고 용진이한테 좋은 엄마 아빠로 살아가자. 고마워. 고마워, 혜령아. 날 이렇게 다시 받아줘서. 그렇게 말하며 저를 와락 끌어안는 아이 아빠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들 아이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용진아, 자기 전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먼저 엄마가 용진이한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어. 용서요? 엄마가 뭐 나한테 잘못이라도 한 거 있어요? 왜 엄마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니? 네, 솔직히 좀요. 잘못은 늘 내가 엄마한테 하지 엄마는 저한테 잘못하는 일 안 하시잖아요. 용진아, 실은 엄마가 용진이한테 큰 거짓말한 게 하나 있어.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요? 용진아, 실은 용진이 아빠 말이야.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단다. 우리 아빠요? 진짜 제 아빠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실은 용진이가 조금 더 어른이 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최근에 우연히 용진이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됐어. 아빠를요? 어디서 만났는데요? 엄마 일하던 곳에서 우연히. 아빠는 중간에 다른 분이 말을 잘못 전달해서 오해하시는 바람에 용진이와 엄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대. 내가 아빠를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것처럼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용진이 친할머니가 실은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걸 많이 반대하셨단다. 해서 엄마랑 용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 하셨어. 그건 참 안 되는 거고 나쁜 건데 그것 때문에 아빠는 이제껏 용진이를 보러 오지 못하신 거야. 엄마, 그럼 앞으로는 아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아빠가 우리 용진이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신단다. 원래는 오늘 보러 오고 싶어 하셨는데 용진이가 너무 깜짝 놀랄까봐 일단 오늘은 엄마가 설명하고 천천히 용진이를 만나러 오기로 하셨어. 엄마, 나 지금 당장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 보러 가면 안 돼요? 지금 말이니?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엄마, 나도 아빠 당장 보고 싶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다니 금방 같아요. 용진이도 아빠가 보고 싶어? 그럼요. 왜 우리 아빠는 사진 한 장 없고 얼굴이 궁금해도 알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데요. 엄마, 나 아빠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보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아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늦은 밤 남편과 아들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어차피 잠자리에 누워봤자 뜬 눈으로 밤새울 것 같은데 나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갈게. 용진이 보러.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당장 저희 집으로 달려왔고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 남편과 아들은 상봉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가 용진이니? 안녕하세요. 아빠, 저 박용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너 아빠 어렸을 적 얼굴을 정말 많이 닮았구나. 에?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빠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고 씩씩하게 잘 컸더니. 아빠, 저도 아빠 얼굴이 참 많이 궁금했어요.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계셔서 너무 좋고 꿈만 같아요. 우리 아들, 아빠가 훨씬 더 좋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요즘은
너 삼촌 호적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빠가 다 들었다. 호적 정리부터 하고 이제는 아빠 아들로 살아가자. 성씨도 박씨에서 차씨 성으로 바꿔야 할 거야. 아빠 성씨가 차씨거든. 차민준. 아빠, 그럼 저는 앞으로 박용진에서 차용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를 만났으니 우리 용진이는 이제 차용진으로 살아가야지. 어때, 별로야?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삼촌이 아빠로 나와 있어서 좀 이상하고 싫었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혼인신고부터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을 거야. 엄마와 아빠 아들 차용진으로 떳떳하게 나오게끔 호적 정리부터 해야겠다. 아빠, 그럼 엄마랑 다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 뭔가 다시 결혼한다는 말이 애매하다만 엄마 아빠는 원래 결혼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여곡절 때문에 좀 늦춰진 거라고 봐야지. 와, 신난다. 엄마 아빠 결혼 저 대찬상이에요. 신나하면서 아들은 거실을 펄쩍펄쩍 뛰어다녔습니다. 애어른처럼 조숙한 면이 있는 아이가 그런 천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실로 오랜만이었지요. 그렇게 좋아하며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자 저 역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100년 해로합시다. 내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떠들썩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저희 두 사람 혼인신고를 마친 뒤 남동생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남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이혼진이 아빠 노릇을 톡톡히 해줬다고 들었어. 너무 고맙고 면목이 없네. 어쩔 수 없는 오해로 누나와 여운진이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살았다고 들었어요. 뭐 지난 일은 지나간 일이니 과거사는 덮어두고 앞으로 우리 누나 많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 그동안 여운진 엄마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호강하며 살게 해줄 자신 있어. 늦게라도 이렇게 맺어져야 할 인연이 이어지고 용진이에게도 아빠가 생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호적 정리 이참에 깔끔하게 하기로 했는데 올게도 그가 많이 고마웠어. 남편 호적에 신호아들 올리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말씀 마세요. 다 가정마다 특성이 있는 건데 그때는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남동생 부부의 축하와 덕담을 들으며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갑작스러운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듣자니 처남 부부가 장사하며 힘들게 사는 것 같던데 지금 사는 집은 작아요? 서울에서 젊은 나이에 잡아가지고 있기가 어디 쉬워요. 걔네 부부 반전세 살아요. 보증금에 월수도 내는 아파트야. 이참에 처남네 부부한테 아파트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부담스러워 할까?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당신 그렇게 재력이 대단해요? 솔직히 내가 좀 사는 집 아들이잖아. 뭐 당신한테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고 작년 재작년 부모님 연이어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도 받았고 내가 로펌의 수장이라 연봉도 높은 편이야. 당신 로펌 드디어 수장이 되었군요. 축하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잘 나가는 거 솔직히 과거에 당신 희생 깃받침 되어서야 지난 시절 당신 고생만 하며 살아왔고 당신 남동생 부부도 너무 고마워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보답하고 싶은 거야. 남편의 뜻은 완강했고 남동생 부부는 아이 아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다 결국 저와 남편의 설득으로 선물을 받은 남동생 부부였지요. 누나, 이렇게 큰 선물을 턱썩 받아도 되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 형님, 저희가 이런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정말 너무 분이 넘치는 선물을 받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가 내가 용진이 혼자 키우며 사느라 힘들 때 두 사람 도움 아니었음 힘들었을 거야. 우리 용진이 호적에 올려준 것도 그렇고
고마운 거야. 내가 더 크지 뭐. 매형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통 큰 사람인 줄은 또 몰랐네요. 용진이한테 아빠 없는 빈자리를 네가 대신 메꿔줬다고 지금도 많이 고마워한다.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족한테 나눠 살면 좋은 거 아니냐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도 이런 걸로라도 너희 부부에게 마음의 빚을 갚아줬고 누나 앞으로는 고생 그만하고 용진이하고 매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만 잘 살아. 알았지? 저는 파출부 용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정한 일이었죠. 전 사실 제가 계속 해오던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의 생각이 무척 단호했어요. 여보, 난 여태껏 당신 혼자 용진이 키우며 고생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에서 깬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생각해서라도 일은 이제 좀 그만둬. 참, 내가 하던 일인데 나보고 뭘 하면서 살란 소리야. 당신 몫으로 누렸어야 할 일들을 누리면서 살아. 로펌 수장 와이프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할 거야 앞으로. 하루 4~5시간 겨우 자가며 일만 하며 살던 저였는데 갑자기 우아한 사모님의 라이프를 살게 된 것이었죠. 전 쇼핑이나 저를 치자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사모님 라이프라 해봐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운동도 실컷 하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본격적으로 배우고 무엇보다 아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좋더군요. 엄마,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항상 엄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엄마가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 용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 미안하다 아들.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엔 아빠 대신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느라 어쩔 수 없던 거잖아요. 엄마가 용진이 간식으로 달걀 샌드위치 만들어놨는데 같이 먹을까? 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어떠니 용진아? 엄마표 샌드위치 맛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엄마.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동안 저는 돈 번다고 남의 집 살림하고 남의 집 아이들 간식은 부지런히 만들었는데 정작 제 아들의 먹을거리를 세세하게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여유로워서 저의 애정과 헌신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 농구 교실에 아빠와의 시합 시간 이젠 삼촌한테 연락할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젠 용진이한테도 아빠가 계시잖니. 와 신난다. 나도 이젠 삼촌이 아니라 진짜 아빠가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엄마, 아빠도 삼촌처럼 덩크슛 하실 수 있을까요? 덩크슛이라 그건 아빠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현관 번호키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와 아들은 저도 모르게 빵 하고 웃음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모자가 웃음 부어 터졌어? 용진아, 아빠한테 여쭤봐라. 아빠, 혹시 덩크슛 할 줄 아세요? 덩크슛? 갑자기 웬 덩크슛? 어안이 벙벙한 남편 얼굴을 보자 다시 아들과 웃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웃고 행복할 수 있는 평안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모르고 살아온 나날입니다. 뒤늦게라도 아이 아빠와 재회해서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를 꾸리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한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